서울의 오래된 골목어기,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좁은 길에 고개 숙여 앉아 있는 한 노인이 계십니다. 정만수 할아버지는 78살의 나이에도 매일 아침 이곳에 자리를 잡고 손님들의 구두를 닦아주고 있어요. 낡은 모자는 햇빛에 바랜 지 오래고 가죽 앞치마는 여러 번 기운 자국이 역력하네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를 동네 바보처럼 취급하곤 합니다. 누군가는 지폐 한 장을 던지듯 건네고 또 누군가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지만 정만수 할아버지는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죠. 오늘도 한켤레 이 녀석들이 나랑 같이 늙는구나. 정만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흩어지고 그의 손끝에서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닳고 흠집난 구두가 생명을 되찾아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가락은 붓을 다루는 화가처럼 섬세하게 움직이며 구두에 새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봄볕이 따스한 어느 날 오후 정만수 할아버지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 그의 지친 눈동자에 담깁니다. 문득 10년 전의 기억이 그의 마음속을 스치고 지나가네요. 그때는 아들 정윤석과의 마지막 대면이었습니다. 큰아들 정윤석은 부동산 사업으로 성공해 승승장구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아버지의 낡은 공방을 헐고 그 자리에 고급 아파트를 짓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물러나셔도 됩니다. 여기에 지은 아파트 한 채면 평생 편히 사실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정만수 할아버지에게 그 공방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공간이자 아들이 처음 걸음마를 뗀 소중한 장소였습니다. 이 공방은 너희 엄마와 내 추억이고 내가 처음 걸은 곳이야. 어떻게 이걸 돈으로 바꾸겠니? 정윤석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사업과 성공만이 보였으니까요. 이딴 게 뭐가 중요해? 시대가 변했다고요. 아버지는 왜 고집을 부리시는 거예요? 결국 그날 정윤석은 아버지를 내쫓았고 재산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각서까지 들이밀었습니다. 그 후로 정만수 할아버지는 집도 없이 떠돌다 낡은 여관방에서 구두 닦기로 삶을 이어가고 있네요.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구두를 바라봅니다. 구두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처연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에요.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만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구두를 닦고 있어요. 계절이 바뀌고 사람들은 변했지만 할아버지의 손끝만은 변함없이 정교했죠. 그의 지친 눈가에는 추억과 상실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정만수 할아버지가 평소처럼 구두를 닦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어보니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기 혹시 정만수 할아버지세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만수 할아버지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어요. 낯선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죠. 그렇더만 젊은이는 누구요? 젊은 남자는 가방에서 한 켤레의 구두를 꺼냈습니다. 꽤 오래되었지만 정성껏 관리된 흔적이 보이는 구두였어요. 이 구두 제 할아버지가 닦으셨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저는 정하민이라고 합니다. 정윤석의 아들이에요. 정만수 할아버지의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놀라움과 감정이 교차했어요. 손자를 마주하는 순간 할아버지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올랐죠. 하민이, 내가 하민이구나. 정만수 할아버지는 어린 시절 본 손자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귀여운 아이가 이제는 훌쩍 자라 어엿한 청년이 되어 있었네요. 손자 정하민의 눈에는 급박함이 서려 있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세요. 갑자기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정하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만수 할아버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10년간 단절되었던 아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는 생사의 갈림길에 선 아들의 소식을 듣게 되다니. 그래서 할아버지를 찾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의식이 돌아올 때마다 할아버지를 찾으셨거든요. 정아민의 말에 정만수 할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 전 아들과 나눈 마지막 대화, 상처받은 마음, 그리고 지금까지도 가슴 한편에 품고 있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이 구두는 내 아버지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내가 선물해 준 거란다. 정만수 할아버지는 정아민이 가져온 구두를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습니다. 오래된 가죽에서는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지만 누군가의 정성 어린 관리 덕분에 여전히 품격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와 함께 병원에 가주실 수 있으세요? 아버지가 정말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정아민의 간절한 눈빛에 정만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상처와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어요. 정만수 할아버지와 정아민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할아버지는 창밖을 내다보며 10년 만에 만나게 될 아들을 생각했어요. 정아민은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이것저것 이야기를 꺼냈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병원에 누워있는 아들에게 가 있었죠. 할아버지, 처음엔 아버지께서 할아버지를 찾으라고 하셨을 때 많이 망설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화도 났고요. 정아민의 말에 정만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아민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네요. 아버지는 항상 할아버지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가끔 술에 취해서 할아버지 얘기를 하시다가도 다음 날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굴었어요. 그런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할아버지를 찾으라니. 정만수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 정윤석의 고집 센 성격은 어릴 때부터였어요. 한번 마음을 정하면 좀처럼 바꾸지 않는 성격이었죠. 그런 아들이 병상에서 자신을 찾았다는 사실이 가슴 한켠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런 일 왜 하세요? 갑자기 정아민이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구두 닦기 왜 이렇게까지 아버지 말로는 할아버지가 워낙 장인이셨다고 들었는데 이런 일을. 정아민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과 함께 약간의 냉소가 섞여 있었어요. 정만수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리가 있는 법이야. 내 자리는 여기였던 거지. 구두를 만들고 닦고 고치는 일이 내 인생의 전부였으니까. 택시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정만수 할아버지는 병원 입구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어요. 10년 만에 만날 아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망설여졌죠. 병실 문 앞에 선 정아민은 할아버지를 향해 조용히 말했어요. 들어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많이 변하셨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해요. 병이 많이 진행됐거든요. 정만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병실 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백발이 성성한 남자가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었습니다. 한때는 당당하고 활기찼던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생기 없는 얼굴만이 남아 있었어요. 정만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병상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정윤석은 눈을 감은 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듯 했어요. 마른 손등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모니터에는 불규칙한 심장 박동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주무시고 계세요. 조금 전까지 할아버지 얘기를 하시다가. 정아민의 말에 정만수 할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한때는 그 손으로 자신의 어깨를 두드리던 아들이 이제는 이렇게 누워있다니 세월의 무상함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윤서가 아버지가 왔다. 정만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오랜 세월 품어왔던 서운함과 원망은 아들의 모습 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이제는 그저 아들이 다시 눈을 떠서 자신을 알아봐 주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정만수 할아버지는 병실 의자에 앉아 밤새 아들 곁을 지켰습니다. 정아민은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사왔지만 할아버지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조금 쉬셔야 하지 않을까요? 정아민의 걱정스러운 물음에도 정만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괜찮다. 내가 이 나이에 잠이 많이 필요하겠니? 내 아버지가 깨어날 때 내가 있어야지. 할아버지의 눈에는 지나온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정아민은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손을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구두를 닦는 일을 하며 거칠어진 손가락, 곳곳에 남은 상처와 굳은 살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죠. 할아버지, 아까 택시 안에서 제가 무례하게 물었던 것 같아 죄송해요. 구두 닦기 일에 대해서요. 정아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만수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손자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괜찮다. 내가 궁금한 건 당연한 일이지 사실 나는 원래 구두장인이었어. 맞춤 구두를 만들던 사람이었지. 근데 세상이 변하면서 내 일자리도 사라졌단다. 하지만 내 손은 여전히 구두를 기억하고 있었어. 그래서 구두 닦기라도. 정만수 할아버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침대 위에 정윤석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정아민과 할아버지는 동시에 숨을 들이켰어요. 정윤석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더니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 정윤석의 목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처럼 희미했어요. 그의 눈동자가 정만수 할아버지를 향했습니다. 10년 만의 재회, 아버지와 아들의 눈이 마주친 순간이었죠. 그래, 아버지가 왔다. 정만수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정윤석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늦었지만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정윤석의 말에 정만수 할아버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랜 세월 가슴에 담아두었던 슬픔과 그리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내가 이렇게 나를 찾아줬으니 그걸로 충분하다. 정아민은 조용히 병실 문 쪽으로 물러섰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정윤석이 그를 불러세웠습니다. 함이나 고마워 할아버지를 찾아줘서. 정윤석은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그럴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정만수 할아버지가 재빨리 그를 도와 일으켜 앉혔어요. 아버지, 하민이에게 말해주세요. 내 서랍장 안에 오래된 구두 상자가 있다고 그걸 가져오라고 해주세요. 정윤석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정만수 할아버지는 걱정스러운 눈길로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지금은 내가 쉬어야 할 때야.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자. 하지만 정윤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제발. 정아민은 아버지의 간절한 부탁에 서둘러 병실을 나섰습니다. 정만수 할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은 채 그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1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너무 미안했어요. 정윤석의 목소리는 점점 더 약해졌지만 그의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그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모든 후회와 미안함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정아민이 아버지의 구두 상자를 들고 병실로 돌아왔을 때 정윤석은 몇 가지 검사를 위해 다른 병실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정만수 할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게 아버지가 말씀하신 상자예요. 정아민이 내민 상자는 낡고 오래되었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정만수 할아버지는 그 상자를 받아들고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뚜껑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반질반질하게 닦인 한 켤레의 구두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정만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구두는 30년도 더 된 것으로 그가 직접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정윤석이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선물했던 특별한 구두였죠. 할아버지, 아버지는 이 구두를 정말 소중히 여기셨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닦으시는 걸 봤거든요. 누구도 만지지 못하게 하셨고요. 정아민의 말에 정만수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자신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감사함이, 또 한편으로는
지난 10년의 시간이 아쉬웠죠. 구두를 자세히 살펴보던 정만수 할아버지는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구두 바닥에 희미하게 봉합된 자국이 있었어요. 오랜 세월 구두를 만들고 수선해온 그의 눈에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닌 인위적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상하구나. 정만수 할아버지는 구두를 뒤집어 보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봉합된 부분을 더듬어 보았죠. 분명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정아민이 궁금한 듯 물었지만 정만수 할아버지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구두 공방에서 수십 년 동안 사용했던 작은 주머니 칼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봉합된 부분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만든 구두야. 그리고 이건 내가 특별히 만든 비밀 공간이란다. 할아버지의 능숙한 손길에 구두 안창이 살짝 들렸고 그 밑에서 작은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낸 정만수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정아민에게 건넸습니다. 내 아버지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구나. 정아민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는 오래되었지만 잘 보관되어 있었어요. 정아민이 봉투를 열자 그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과 접힌 종이 그리고 땅 문서가 나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정만수 할아버지와 정윤석 그리고 정아민의 할머니로 보이는 여성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들의 뒤로는 작은 구두 공방이 보였습니다. 정아민은 처음 보는 가족의 모습에 잠시 말을 잃었죠. 이게 우리 가족이구나. 난 이 사진을 본 적이 없어요. 정아민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묻어났습니다. 정만수 할아버지는 사진을 넘겨받아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그 시절에 행복했던 순간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가 21살 때 찍은 사진이야. 대학교 첫 방학 때였지. 내 할머니가 아직 건강하셨을 때고. 정아민은 다음으로 접힌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정윤석의 유서였어요. 낯설고 충격적인 발견에 정아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물려줄 돈은 없지만 내가 진심으로 돌아온다면 내 손끝의 기술과 추억은 모두 내 것이다. 정아민이 유서의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정만수 할아버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들이 자신의 말을 그대로 유서에 적어놓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정아민은 마지막으로 봉투에서 꺼낸 땅 문서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서울 변두리에 위치한 작은 땅에 대한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정아민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이 땅이. 정만수 할아버지도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문서에 적힌 주소는 그가 10년 전까지 운영했던 구두 공방의 주소와 일치했어요. 아들 정윤석이 자신을 내쫓았던 바로 그 장소였죠. 이건 내 공방이 있던 땅이야 하지만 내 아버지가 이 땅을 갖고 있다니. 정만수 할아버지가 혼란스러워하는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정윤석이 침대에 누운 채 다시 들어왔습니다. 간호사가 모니터와 링거를 점검하고 나간 후 정만수 할아버지와 정아민은 침대 곁으로 다가갔어요. 아버지 하민아, 그 문서를 봤니? 정윤석의 목소리는 전보다 더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윤석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이 땅은 정윤석은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쫓아낸 후에 그 땅을 살 수 없었어요. 차마 부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었죠. 정윤석의 눈에는 후회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몇 년 전 그 지역이 문화재 보존구역으로 지정되었어요. 아버지의 공방이 있던 건물이 근대문화유산으로 선정된 거예요. 정만수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일했던 공방이 이제는 문화재가 되었다니 믿기지 않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 땅은 이제 수십억의 가치를 갖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가치는 돈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길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정윤석의 말에 정만수 할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수십 년 장인 정신이 인정받은 셈이었어요. 정아미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번갈아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땅은 이제 아버지의 것이에요. 제가 빼앗았던 것을 돌려드리고 싶었어요. 정윤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만수 할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다. 이젠 내 아들 하민이의 것이야. 우리 가족의 유산으로 남겨야지. 정만수 할아버지의 말에 정윤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정하민을 바라보며 힘겹게 말했어요. 하민아, 할아버지의 기술을 배우거라. 손끝에 담긴 정성은 어떤 돈보다 값진 것이다. 정하민은 아버지의 말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몰랐던 가족의 역사와 가치를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아버지, 저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정윤석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는 정만수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의 공방에 가보고 싶네요. 정만수 할아버지는 아들의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오랜 세월 쌓였던 서운함과 아픔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래, 우리 같이 가자. 내가 나아지면 우리 셋이 함께 가보자. 하지만 정윤석의 눈빛은 이미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정하민의 손을 잡았어요. 하민아, 할아버지를 잘 모셔. 내가 하지 못했던 효도를 대신해 다오. 정하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은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실은 정막에 휩싸였고 창밖으로는 석양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손자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정윤석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바쁘게 움직이는 의료진들로 분주했어요. 정만수 할아버지와 정하민은 중환자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괜찮으실까요? 정하민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어요. 정만수 할아버지는 손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지만 그의 눈빛에도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믿어야지. 내 아버지는 강인한 사람이야. 할아버지의 말과는 달리 중환자실에서 나온 의사의 표정은 무거웠어요. 의사는 조용히 두 사람을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가족분들이 들어가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정하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만수 할아버지도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오랜 세월 떨어져 있다가 겨우 재회했는데 이제 영원한 이별을 준비해야 한다니. 중환자실에 들어가자 정윤석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습니다. 모니터의 불규칙한 선이 그의 약해진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정만수 할아버지가 침대 곁에 다가가자 정윤석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 정윤석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정만수 할아버지는 그 말을 가슴으로 들었어요. 여기 있단다, 아들아. 정만수 할아버지는 정윤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얼마나 차갑고 약한지 느끼며 가슴이 아팠어요. 하민아, 이리 와라. 정하민이 아버지 곁으로 다가섰습니다. 정윤석은 힘겹게 손을 들어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아버지, 할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당신을 기다렸어요. 이제는 편히 쉬셔도 돼요. 정하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윤석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아버지, 난 너무 늦었지. 정윤석의 말에 정만수 할아버지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1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아니야, 우리는 지금 여기 함께 있잖니. 그게 중요한 거야. 정만수 할아버지는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순간 정윤석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민아, 할아버지를 잘 부탁한다. 정윤석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모니터의 선이 일직선이 되고 경보음이 울렸어요. 의료진이 달려들었지만 이미 정윤석은 평화롭게 눈을 감은 상태였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정윤석의 동료들과 지인들이 모여 마지막 인사를 건넸어요. 정만수 할아버지는 아들의 영정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죠.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아민이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만수 할아버지는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 걸어가야 한단다. 내 아버지가 원했던 것처럼. 마지막 의식이 끝나고 정만수 할아버지는 정윤석이 간직했던 구두를 다시 꺼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빛을 간직한 구두였어요. 이 구두는 이제 내 것이다. 내 아버지의 발자국이 담긴 유산이지. 정아미는 조심스럽게 구두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슬픔과 함께 새로운 다짐이 생겨났어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겠다는 결심이었죠. 정만수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하늘도 정윤석의 떠남을 슬퍼하는 것 같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한 봄날 아침, 정만수 할아버지가 살던 낡은 여관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아미는 할아버지의 짐을 챙기며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평생을 장인으로 살아온 할아버지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이었죠. 구두 손질 도구들, 오래된 사진 한 장, 그리고 낡은 가죽 앞치마가 방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다 챙기셨나요? 정아민이 물었습니다. 정만수 할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그의 세상이었던 작은 골목길과 이제는 작별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 다 챙겼다. 사실 내게 필요한 건 별로 없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담담함이 묻어났어요. 정아미는 할아버지의 짐을 들고 방을 나섰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는 정아민의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기도 했고 정아민 역시 할아버지와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정윤석의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 정아민은 아버지가 남긴 유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문화재 보존구역으로 지정된 할아버지의 옛 공방은 실제로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담긴 가족의 역사와 추억이었죠. 할아버지, 오늘 공방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정아민이 제안했습니다. 정만수 할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10년 만에 돌아가는 자신의 일터, 그곳에는 어떤 감정이 기다리고 있을지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래, 가보자꾸나. 봄날의 햇살 아래 정만수 할아버지와 정아민은 오래된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마치 몸이 저절로 길을 기억하는 것처럼 골목을 돌고 돌아 마침내 작은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입니다. 문화재 지정 표지판이 붙은 낡은 건물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정만수 할아버지의 눈에는 추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이곳에서 그는 평생을 장인으로 살았고 가족을 키웠으며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정아민이 열쇠로 문을 열자 먼지 쌓인 공방 내부가 눈에 들어왔어요.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작업대, 도구들, 가죽 조각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공간이었죠. 이곳에서 내 인생의 대부분을 보냈구나. 정만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공방 안으로 들어섰어요. 손가락으로 작업대의 먼지를 쓸어내리며 과거의 시간 속으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정아미는 조용히 할아버지를 지켜보았어요. 할아버지의 눈빛에서 그는 장인의 혼을 보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한 가지 일에 몰두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 있는 눈빛이었죠. 문득 정만수 할아버지가 작업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구두본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건 내 아버지의 발본이구나. 그가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매년 만들어둔 것이야. 정아미는 감동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의 성장 과정을 구두본으로 기록해둔 것이었어요. 그것은 그 어떤 사진보다도 진실된 기록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정아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웃으며 손자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자, 이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알릴 시간이구나. 정만수 할아버지는 작업대 위에 놓인 낡은 가죽 앞치마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정아민의 어깨에 둘러주었어요. 이건 내 평생의 동반자였던 앞치마야. 이제는 내가 물려받을 차례지. 정아민은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의 끈을 메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 정윤석이 남긴 구두 한 켤레가 생각났어요. 정아민은 가방에서 그 구두를 꺼내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제가 닦아볼게요. 정아민의 말에 정만수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손자에게 구두 손질하는 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솔질을 하는지, 어떻게 광택을 내는지 그 모든 과정을 세심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기울기 시작했을 때 정아민의 손에서 아버지의 구두는 새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저녁 햇살이 구두 표면에 반사되어 눈부신 빛을 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젠 제가 닦겠습니다. 구두도 마음도. 정아민의 진심 어린 말에 정만수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뜻밖의 선물, 손자와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공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노을이 골목길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정만수 할아버지와 정아민의 긴 그림자가 골목길에 드리워졌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과거와 미래가 함께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네요. 자, 이제 집에 가자꾸나. 내일부터 할 일이 많단다. 정만수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구두 한 켤레에 담긴 유산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삶의 지혜와 사랑이었음을 두 사람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유산은 이제 새로운 세대로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